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대장동 세무조사는 안 하지? 라는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국감에서 왜 대장동 세무조사 안 하냐? 라고 청장에게, 국세청장에게 말하니까 검토해보겠다. 라고 형사사건,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근데 제가 만일 국세청장이라면 저는 여기 당장 나가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무조사가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나가는 거거든요. 명백한 혐의. 제가 이렇게 심판원에서 이제 이렇게 사건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내로남불 산성이잖아요. 내로남불 산성. 내로남불 산성을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로남불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다주택이고 뭐 1주택이고 뭐 무주택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에 대한 생활형 세금들은 제가 볼 때는 생활형 세금들이다 이거예요. 생활형 세금들. 진짜 선량한 시민들이 뭐 세금 뭐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당해봐야 그 자체가 뭐 거하게 무리처럼 뭐 국가돈 빼먹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를 무신고를 했고 문납부를 했든지 과소신고에 과소납부를 했든지 탈루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허위 세금 계산서 뭐 이런 정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은 많아요. 근데 액수도 뭐 크지도 않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내로남불 이 생활형 세금들은 뭐 해봐야 100억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정도죠. 그러니까 다 10억 미만의 이 사건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이 오려면요, 천억대 이상의 사건들, 특히 이제 아무리 못해도 100억대 이상의 사건들이 항시 매 정권마다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세금 사건들이 이게 보기 힘들다, 봤냐라고 내가 항시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 사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라는 말만 들려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그러면 뭐 깨끗한 사회인가, 국가돈 빼먹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인가, 저는 그 생각도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의문이 들더라 이거예요.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50억 클럽이라 해가지고 50억을 곽상도 아들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국정감사 국회의원들 질문이 야 이거 인건비로 줬다 하더라. 인건비로 줬다 50억을 아들한테. 그런데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인건비로 줬다면은 송금이 돼버려 법인의 송금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봐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임원이나 직원한테 뭐를 상여금을 주더라도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이거는 송금 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근로소득을 이렇게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 가. 이런 식으로 이익분배 형식으로 이렇게 주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50억의 그 성격이라는 게, 그동안 우리 위해 줘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당신 아들한테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이거 또 다른 직원들은 그러면 가지고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여금 지급 기준이 균등해야 돼요. 균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대표이사한테는 100% 주고, 나머지 임원한테는 뭐 10% 주고, 이러면은 그 상여금 기준이라는 게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부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송금을 산입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법인세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혐의가 분명히 있으면 명백한 조사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증여받았어?
부모가 또 강남에 아파트 있네? 그러면 너 자금 출처 조사 내가 나갈게 하면서 그거를 또 확대해가지고 부모 그동안에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어 하면서 종소세 확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하는데, 아니, 자금 출처 조사로 해가지고 가는데, 아니, 이런 거를 있으면은,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세금 우리가 얼마나 거둘까. 와, 진짜 흥분된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공직에서 있을 때 보면은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나오는 사건이다. 그리고 또 이게 송금부임금은 또 이제 이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얼른 보여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건 뭐냐?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이렇게 대여하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화천대유에서 내가 빼가지고 가지고 간 돈이 몇백억이라 하면은 그게 왜 가지고 갔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가지고 갔느냐? 회사로부터 빌려가지고 그러면 업무 회계 처리를 했다면 그건 뭔가가 뭐 업무무관인지 업무에 관련된 돈인지 아니면은 대표한테 그냥 돈 빌려준 건지 그러면은 그 가지급금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가해요. 지급이자 같은 경우는 송금 불산입하고 그다음에 받아야 될 이자를 못 받았다 하면은 그거는 입금 산입해가지고 또 이제 대표이사한테 상해처분을 소득처분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송금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불이익을 주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무관 가지고 간 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이게 회사 돈을 횡령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횡령이 확인된 버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세금 처리가 다 법대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세무조사가 나가가지고 자금을 추적을 쫙 하다 보면은 그게 훤히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 수사로 해가지고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소 혐의가 뭔가 그랬더니 배임이에요. 배임. 그리고 뇌물. 업무상 배임, 뇌물. 이 정도다 이겁니다. 저것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 봤어. 그렇거든요.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제가 이제 법무과정을 할 때 사건에가 이게 A 업체가 있고 B 업체가 있고 C 업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폭탄 업체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니까 이건 너 가공이다. 가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해가지고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매입세 불공제를 한 거예요. 이쪽은 아예 부가세를 안 내버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통상에 이제 그냥 기존에 뭐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관련 매입소 불공제 사건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구매 확인서가 나오더라고요. 구매 확인서. 아까 제가 말씀 수출 사기 사건에서 구매 확인서가 나오고, 이게 왜 구매 확인서가 여기에서 또 나오지 해서, 제가 그래서 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자료 소스를 다시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가 수출 사기건하고 딱 걸려들더라 이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세청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루틴하게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세금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이건 아니다. 이게 뭔가가 수출 사기하고 관계되게 있구나라는 식으로 더 넓게 본 거죠. 그런데 저도 뭐를 더 이상 파고들 그게 뭔가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마침 저랑 같이 근무했던 세무조사관이 한 분이 이제 김동호 이제 반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퇴직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 자료를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이 자료들을. 이거를 그려주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D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홍콩으로 가는, 이게, 홍콩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이 그려지더라, 이거죠. 원이. 이렇게 원이 하나가 그려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수출이고, 이게 수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A가 금을 수출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IMF 때 막 금 모아가지고 막 외화벌이 한다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금을 가령 이렇게 여기서 1,000원에 수출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근데 1,010원에 수입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려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수입 단가가 더 세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외화가 다 이쪽으로 국부가 유출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홍콩 쪽으로, 외국 쪽으로. 그러니까, 아, 이것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부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업체가, 이쪽에 폭탄업체가 만일 이거를 내가 이제 가령 95원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요. 안 내면은 이쪽에서 10원, 뭐 이쪽에서 10원, 각각의 여기서 이익 보는 이걸 다 합하면 95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1,000억이면은 95억이고 100억 그러지 않습니까? 1조가 되면 950억이 될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 동안 얼마만큼 빼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느낌에 보면은 10년 이상 빼먹었다. 1년에 1조 이상씩은 빼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확인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법무과에서 이렇게 그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이제 각 청장한테 보고하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다 시키게끔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다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을 잡는 거는 국세청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이제 부장검사급만 제가 21명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때 이제 금지금 그 사건 일지를 제가 다 적어가지고 책으로도 다 공개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입장에서는 이 금지금 사건이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걸 그 당시에도 좀 안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건을 했던 그 부장검사를 제가 찾아가 봤는데 기소중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본질적인 거를 확인을 못 한다 이거죠. 내가 그때 검찰이 본질을 건들기는 어렵구나.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인지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능력이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원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다른 공적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공하고 본인들이 이제 수사로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들은 비상하다 보니까 뭐를 이렇게 자료를 주면 본인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구도를 잘 맞춰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원천은 이쪽에서 각 기관에서 안 해주면은 못하는 것다,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기 사건화 하는 데는 그거는 이제 기준들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세무조사가 국세청이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본질이 전체적인 큰 구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검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백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무조사가 항시 나가야 된다. 나가서 전체적인 구도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도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공정 공평이 아니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세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다 이거는 그 결과는. 그러니까 원인을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공정하게만 하면은 답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국가 돈을 빼먹었는지, 국가 돈을 내놔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가 돈으로 이렇게 내놔야 될 사람들이 안 내놓고 자기 입마에 붙게 돼버렸는지, 아니면 국가 돈을 빼먹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관련돼 가지고 더 도와줄 것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했던 공무원들의 그런 뇌물 사건들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었는지, 아까 그런 사람 같이 수출 사기하고 중국으로 도망가는데 도와주고 뭐를 해줬던 사람들이 있는지, 그렇게 공직이 기강이 문란한 그런 부류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거는 검찰이 확인해 봐야 될 일이고, 이 사건의 본질을 저는 항시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해야만이 본질이 나온다. 그런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냐, 직무유기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때 그 많은 수많은 공무원들이 뭘로 처벌이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을 1원이라도 받았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냥 최서원 씨 통해 가지고 경제 공동체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처벌이 됐잖아요. 직무유기만 해도 막 7년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권이 똑같죠. 정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은 동일하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상응한,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거죠. 그게 자업자득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로 풀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치로 풀려고 하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꼬진다. 그거는 법치가 아니다. 정치로 풀려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로남불 산성 밖에서 생활용 세금으로 그냥 가처분 소득도 없어가지고 종부세 내기도 바쁘고 지금 뭣도 바쁜 사람한테 아르바이트하게 세금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은 내로남불 산성에 그 사람들이 국가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큰 돈 먹어도 세무조사를 안 하고 세금을 안 걷어들이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거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알 권리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